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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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가 뺄거. 잘 지내셨어요? 네. 자, 되셨고 들어오셨고 오늘 두 분이 못 들어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우선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더위에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갔다 왔는데 바다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얼굴이 타지 않았어요. 열심히 놀고 왔는데 얼굴이 타지 않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4단계 때문에 좀 불편하신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8월 달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톡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월 16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 그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목요일로 변경을 해서 그 주만 목요일 날 진행을 할게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혹시 유진영님, 네. 프로필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네네. 네. 저희가 하실까요? 확인을 그걸로 해야 돼가지고 출석 체크를. 네, 그것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 컴퓨터로 하는 출석 체크는 남지현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파워포인트 다들 실행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재로는 2-168페이지 뒤쪽에 있는 그 기출 예상 문제 2회를 풀어보려고 해요. 김경숙님, 제가 카톡으로 오늘 하는 문제 보내드릴게요. 오늘 사셨다는데? 응? 교재 사셨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괜찮고요. 혹시 몰라가지고 우선은 보내는 드릴 거예요. 118이요? 네, 168. 168. 2-168. 기출 예상 문제 2회를 풀 겁니다. 2-168. 되셨죠?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제가 그때 지난주에 카톡방에다가 유튜브에 영상 수업했던 거 영상 올린 거 보셨어요?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을 지금 그대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뭐 이렇게 빼야 될 부분들은 빼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을 한 내용을 항상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십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파워포인트에서 ITQ 시험을 볼 때 순서가 있었어요. 오랜만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저장이요. 맞아요. 저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수험번호가 없지만은 수험번호는 숫자 8자리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먼저 ITQ 폴더에 저장을 할 건데요. 먼저 하나 확인을 할게요. 혹시 컴퓨터에 ITQ 폴더가 없다라는 분 계시면 저한테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ITQ에 픽처 폴더가 없으면 우리가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유진영님, 컴퓨터 작업을 하셔요? 아니면 그냥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없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다시 카톡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네. 보내드릴게요.
홍민영님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네. 저기 김현정님은 어때요?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셨고, 김경숙님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우선은 없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와져 있는 화면에서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 있는 디스켓 아이콘, 저장 아이콘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아이콘 클릭. 저장 위치는 만약에 컴퓨터에 문서 폴더가 있으면 거기다 하시면 돼요. 자, 컴퓨터 저는 지금 2013 버전인데요. 비슷한 버전으로 나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엑셀 수업할 때 확인을 했을 때 저장을 하실 때 저장 위치를 문서 폴더에 또는 임의의 폴더에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시험 볼 때는 문서에 ITQ 폴더에 오늘 날짜 2021-08-06 다시 본인 이름으로 2021-08-06 다시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볼 때도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저장하는 작업이 있어요. 자, 저장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6장을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1번 슬라이드 눌러놓고요. 엔터 눌러서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용지를 A4 용지에 맞춰 주셔야 되십니다. 컴퓨터 가져오셨다. 네, 사다가 아마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온라인 때문에 노트북 전쟁이에요. 저희 작년 올해 해가지고요. 노트북을 2대를 사고 탭을 사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각자 다 방에서 대학생들 수업 들어야지 애들 수업 들어야지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을 1인 1 노트북을 사게 되더라고요. 자, 저장을 했고요. 슬라이드 6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용지를 A4 용지로 바꿔야 되지요. 메뉴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디자인.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디자인에 슬라이드 크기,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시고요. 슬라이드 크기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핸드폰과 노트북이 같이 켜져 있으면 소리가 울릴 수 있어요. 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맞춤 확인. 그러면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약간 넓었던 슬라이드가 조금 폭이 좁아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으면 끄덕끄덕, 끄덕끄덕.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뭘까요?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용지를 A4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6장 만들어야 마스터 들어가야죠? 맞아요. 마스터로 들어가야 돼요. 현재 화면에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죠. 현재 네. 화면 아래쪽에 보면은 요거 기본 아이콘이 있었어요.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뭐를 누르고 기본 아이콘을 누르면 됐었나요? 시프트. Shift 누르고 기본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마스터 화면으로 전환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Shift 누르고 기본 아이콘 클릭. 자, 그러면 마스터 슬라이드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몇 번째 마스터 화면에서 작업을 하셔야 될까요? 3번째. 3번째. 왼쪽에서 맨 위로 올리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급하다고 중간에 아무거나 그냥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첫 번째 목록 확인하시고 세 번째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나오고요. 자, 책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라고 되어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의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라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글꼴과 하단 로고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문제에서 몇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되실까요? 2번. 2번. 목차 슬라이드를 보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러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돼요. 밑에 쪽에는 직사각형의 틀이 들어가는 거고요. 위에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들어가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지금 저는 보여드린 이 화면은 작성한 슬라이드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참고를 해서 위에 있는 제목 스타일과 아래쪽에 있는 로고,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목차에 들어가는 얇은 직사각형을 하나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는 먼저 해보는 시간을 드리고 제가 기다렸다가 작업을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우선은 같이 진행을 하고요. 수업 끝난 다음에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우선은 메뉴 홈으로 들어가시고요. 메뉴 홈에 있는 도형에 그리기 그룹에 있는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각형에 있는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얇게 띠를 하나 그려주려고 하고요.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여기 떨어져 있는 요 부분만큼 요 아래쪽도 떨어뜨려서 요렇게 도형을, 아이고, 도형이 참 이상하게 생겼네요. 도형을 요렇게 반듯하게 그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만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셨으면 약간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슬라이드의 가장 왼쪽 끝에서부터,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슬라이드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얇게 드래그해서 하나 그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도형에 대해서는 선 없음 옵션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리셨고요. 위에 보면 그리기 도구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리기 도구에 있는 아래쪽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윤곽선 없음. 자, 그리고 안에 채워지는 색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도 흑백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진한지 연한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틀보다 뒤에 있는 틀이 조금 더 연하기 때문에 저는 도형 채우기에서 연한색으로 요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가장 연한 것보다는 조금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있는 사각형. 자, 그러면 색깔이 변경이 되어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목차에 들어가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도형이 선택이 되어져 있으면 제 거는 그리기 도구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기 도구가 보이면 왼쪽 끝에 있는 도형 삽입 그룹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도 되시고요. 이게 안 보이면 메뉴 홈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자, 우리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슬라이드에 드래그 하셔서 직사각형과 살짝 겹쳐지네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요 조절점, 모양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둥글게 모서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서리에 있는 노란색 모양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둥근 모서리로 완전히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여전히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해 주셔야 되시고요. 자, 그리고 채워지는 색깔은 아래 거보다 조금 진하기 때문에 기본값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한 거 바꿀까요? 그냥 기본값으로 유지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 화면에는 요 십자 모양의 안내선이 안 보여요. 우리가 도형의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메뉴 보기에 들어가시면 안내선이라는 게 있어요. 안내선. 안내선에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선은 화면 슬라이드 중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십자 모양의 테두리가 안내선이 표시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걸 표시하는 이유는 위에 있는 제목 틀이 지금 제 거는 자세히 보시면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거를 센터로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될까요? 글자 안 되죠. 앞으로. 맞아요. 제목 뒤에 앞으로. 들어가 있는 글씨가 들어가는 제목 틀, 뒤에 가려있는 글씨 틀을 앞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뒤에 있는 마스터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글씨 부분 클릭해서 테두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제목 틀의 테두리 클릭, 그리고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앞으로 가져오기가 아닌 맨 앞으로 가져오기, 목록 단추 누르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 뒤에 숨어있던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틀이 맨 앞으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위로 테두리 누르고 쉬프트 눌러서 위로 드래그해서 좀 올려주세요. 센터에 맞추도록. 자, 그런 다음에 이 틀에 대한, 제목 틀에 대한 글꼴 서식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전히 직선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메뉴 홈으로 들어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40, 글자 색깔은 흰색, 가운데 맞춤까지. 자,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했고요. 글자 크기 40포인트, 글자 색깔은 흰색, 그리고 가운데 맞춤까지 설정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끄덕끄덕. 되셨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는 아래쪽에 로고를 삽입을 해야 되지요. 메뉴 삽입에 그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 삽입에 그림으로 들어가시고요. 로고 2번을 삽입하라고 합니다.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로 오시고요. 만약에 픽처 폴더가 없는 분은 우선은 임의의 그림을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픽처 폴더에 오셔서 123 주식회사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123 주식회사라는 로고가 삽입이 되어졌고요. 이 로고에 대해서 회색 부분의 색깔을 투명으로 설정을 해야 되죠. 여전히 123 주식회사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 왼쪽 위에 색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색.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 클릭. 투명한 색 설정 클릭. 그리고 우리가 투명색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회색 부분에 오셔서 회색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회색 배경이 바로 사라진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 뭐 해놓자고 말씀드렸었어요?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왜냐하면 1번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는 123 주식회사가 그 로고가 1번 슬라이드에서도 사용이 되어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123 주식회사 투명색까지 설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우리는 123 주식회사를 드래그해서 화면에 왼쪽 아래 날짜 영역이 있는 부분으로 드래그해서 위치 이동, 크기 조절을 해서 줄여주세요. 날짜 영역보다 로고가 살짝 앞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만 살짝 나가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도 안 나가도 되고요. 너무 조금 나가면 나중에 오히려 공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크기도 잠깐만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이거 네네. 시험 볼 때 나중에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원래 여기 날짜가 뒤에 있는데 이거 좀 보여도 상관없나요? 글씨로 가리는. 상관없어요.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죄송해요. 잠시만요. 저 잠깐 음소거 한 번만 할게요. 급하게 신랑한테 전화가 와서요. 죄송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요 123 주식회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앞으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현재 나와 있는 요 뒤에 있는 날짜 영역보다 요 뒤쪽에 있는 여기 날짜 영역보다 한 1cm 정도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꺼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크기가 요 세로 크기에 벗어나지 않는 크기로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 크면 위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줄어들어서 안 되거든요. 이제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번호. 제 마우스 포인터가 사라져서. 아, 됐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삽입으로 들어가고요. 메뉴 삽입에 머리끌, 바닥글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 삽입에 머리끌, 바닥글. 자,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표시,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표시,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의 표시 안함의 체크 표시. 그런 다음에 뭐를 눌러야 된다? 모두 적용. 모두 적용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표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의 체크 표시, 모두 적용 클릭.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안 보이지만 이따가 마스터 화면을 마무리하고 마치고 나가면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슬라이드 번호 영역이 지금은 아무런 설정이 없지만 정답 파일을 열어보면 글자 크기가 몇으로 변경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16. 16.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 부분의 테두리 클릭, 슬라이드 번호 부분의 테두리 클릭. 그런 다음에 메뉴 홈에 가셔서 글자 크기는 16, 글자 색깔은 검정. 자, 글자 크기 16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번호 영역, 페이지 번호 영역에 서식을 살짝 변경해 줬습니다. 아무런 옵션은 없어요.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옵션은 없지만 정답 파일을 열어봤더니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되셨을까요? 네. 이제 마스터에서 설정할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의하실 거는 도형을 그리면서 도형 주변에 뭐를 해지해야 된다? 윤곽선 없음을 없음. 윤곽선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가장 큰 변수가 그거예요. 그리고 제목 틀에 대한 서식이 불림의 40에 흰색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시 기본 보기 아이콘 클릭을 하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보기 아이콘 클릭.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는 아무런 것도 나와져 있지 않고요. 2번부터는 위에 있는 제목들 왼쪽 아래 로고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혹시 작업이 안 되신 분 계실까요? 작업하시면서 반드시 중간중간 저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축키 컨트롤 S를 누르셔도 되시고요. 또는 디스켓 아이콘을 누르셔서 저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장 클릭. 자,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다른 작업하기 전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 와서 바로 뭐를 하나 해야 될까요? 치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아까 로고를 복사해놨던 1, 2, 3 주식회사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것만 먼저 위치를 배치해 주세요. 문제를 보시면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1, 2, 3 주식회사 로고가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지만 만드는 순서는 굳이 1번부터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점이 높은 것부터 우린 몇 번부터 하자? 5번. 5, 4, 3, 2, 1 그리고 마지막에 6번 슬라이드를 작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5번 슬라이드에서부터 작업을 할게요. 5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문제도 5번 차트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이라 그런가 목이 잘 안 풀렸나 봐요. 말하는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오질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 목소리는 들으실만 하신가요? 네. 네. 아이, 다행입니다. 수업 바로 시작하면서 잊어버렸어요. 홍민 형님 축하드려요. A등급. 감사해요. 그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짱이십니다.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좋은 시험 성적이 이렇게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번 지금 달까지 하시고, 접수 기간이에요, 선생님. 복수 기간이에요. 좋아요. 접수. 아, 아니, 접수. 지금 6일 날. 26일 날? 아니, 6일 날. 6일 날? 오늘이요. 오늘부터네? 오늘부터네. 아, 맞아. 안 그래도 시험 9월 달 시작하기 거. 전에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네, 9월 달 거 지금 해야 돼요. 아, 응, 저도 한번 접수하세요. 확인만 할게요. 응. 아니, 다른 분들 다 접수하세요. 쉬워요. 주말에 아니. 볼 수 있어요? 주말에? 예, 예. 주말에 보는 건 주말에 볼 수 있고요. 토요일 날 보는 거는 정기고.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특별은 주일날 보고 음, 꼭 보세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 안 어려워요. 우리 여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진짜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A등급 충분히 나와요. 저는 9월 달에 선생님 저거 엑셀 신청해 놨어요. 엑셀도 신청하셨어요? 네. 한번 연습 삼아 보시려고요? 네, 합격해야죠. 우리 아직 함수나 그런 걸 안 해가지고. 8월 달에 할 거 아닌가요? 맞아요. 8월 달에 들어가는데 함수 9월 부분까지 14일이니까. 완벽하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9월 14일부터니까. 여기 나와져 있다.
네. 9월 11일이다. 아, 아이고, 응. 잠시만요. 여기, 9월 11일 날 보는 예, 게 예. 여기네요. 8월 네, 6일부터 오늘부터. 11일까지가 원서 접수네요. 응, 응. 9월 11일 날 보고 정기 시험은 토요일 날 토요일. 보는 시험이고요. 토요일 토요일 날 일정이 안 돼서 일요일 날 봐야 되면 그거는 11월 달에 11월 봐야 돼요. 28일. 그래서 11월 28일. 9월 11일 날 시험 보는 거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따가 뭐가 윤경수님한테도 말씀드려야겠네. 특별하고 정기하고 뭔 차이예요? 특별은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날. 아, 그러니까 날짜인 차이인 거예요? 내용은 네네네네네. 아니, 날짜의 날짜. 차이. 저는 시험 볼 때 토요일 날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 시험 볼 때는. 그래서 토요일 날 안 보고 일요일 날 특별 시험으로 일요일 날 세 과목을 한 번에 다 봤어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우와. 응. 세상에. 힘들더라고. 9시부터 힘들지, 1시까지 시험이었었어요. 아유. 근데 하루에 다 끝내니까는 속 시원하더라고. 갔다 와서요. 오후 내 잤어요. 이게 시험이라고 긴장돼가지고 맞아. 집에 들어왔더니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배고팠어요. 그러겠다. 9시부터 시험이니까 거기 음. 입시를 좀 일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찍 나갔지. 1시까지 시험이니까 정리하고 오면은 거의 2시가 되니까 허기져서 그냥 푹 뻗어서 잤어요. 자, 시험 보실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11일까지 접수니까 오늘부터 11일까지 접수니까 직접 온라인으로 이 ITQ 여기에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더 시험 수업 들을 때 활기가 넘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엑셀이든 한글이든 날짜는 다 동일해요. 내가 어떤 과목의 시험을 볼 건지 그 과목만 선택해서 보는 거고요. 똑같은 날짜에 같은 과목, 여러 과목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시험을 위한 5번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는 자, 먼저 제목 먼저 입력을 할게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부분에 클릭을 하고요. 오타가 생기지 않도록 띄어쓰기가 맞도록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이 마이너스 2점이 오타에 대한 마이너스 2점이 생각보다 커요. 누적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글자 보시고 띄어쓰기도 신경 써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셨으면 차트를 입력하기 위해 아래쪽에 보이는 아이콘들 중에서 요거 선생님, 네, 그 노인 취업률 현황 앞에 네, 3번 있잖아요. 그건 네네네. 어디서 찾았어요? 소문자. 어? 영문 소문자, 아이 소문자 3개. 아,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문자를 어디서 영문 찾은 줄 소문자 3개. 뭔가 기호 아니에요. 아, 기호인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입력하시고요. 노인 취업률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화면 가운데 있는 차트 삽입 아이콘 클릭해서 차트 삽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세로 막대형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할 건데요. 여기서 잠깐 새로운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중축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뭔 얘기냐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문제를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화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자, 잠시만요. 지금 우리는 왼쪽에도 축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축이 있는 이중축 차트예요. 이제 보시면은 양쪽에 있으니까 이게 이중축이구나라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하나는 막대 그래프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는 꺾은 선형으로 선. 되어져 있어요. 표식이 요거를 있는. 보고 우리가 나중에 전문가를 선택해서 보조축으로 변경하고 다시 꺾은 선형으로 하지 않아도 더 빠르게 이중축 차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방법인데 어렵진 않기 때문에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시만요. 자, 차트 삽입 아이콘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로 막대형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목록 맨 아래쪽에 보면은요. 콤보라는 거 혹시 보이세요? 콤보? 네. 네, 콤보를 한번 눌러볼게요. 콤보라는 거는요. 바로 이중축 차트를 한 번에 삽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콤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콤보가 없으면 혼합이에요? 네, 네네. 콤보가 없으면 혼합이요. 네. 자, 콤보 네. 또는 혼합을 눌러주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의 꺾은 선형이라고 제 거는 나와져 있어요. 화면이 똑같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어렵긴 한데 계열 1번에 보면 계열 1번은 파란색 묶은 세로. 막대고요. 계열 2번은 주황색 막대고요. 계열 3번은 꺾은 선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계열 1번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계열 2번은 꺾은 선형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예요. 계열 2에 있는 차트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조축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보조축 클릭. 어차피 계열 3번은 우리가 지울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계열 1번은 묶은 세로 막대형, 계열 2번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보조축까지 설정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그런 네. 다음에 확인 클릭. 확실히 줌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제 컴퓨터 속도가 떨어져요. 그냥 쓸 때는 기다리지 않는데 좀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화면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엑셀 화면이 나오고요. 아래쪽 차트를 보면은 혼합 차트로, 이중축 차트로 바로 나타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필요 없는 계열 3번을 먼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계열 3번을 지울 때는 위에 있는 열머리글 D 위에서 위에 있는 열머리글 D, 알파벳 D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열머리글 D 클릭, 그리고 삭제 클릭. 자, 필요 없는 행과 열을 지울 때는 일반 셀을 영역 지정해서 딜리트 키 누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열머리글 또는 왼쪽에 있는 행머리글로 선택을 해서 완전히 삭제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자, 그러면 계열 3번이 지워진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항목 1번에서는 2016년 직접 입력할게요. 2016년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2020년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해서 2020년. 만약에 드래그가 잘 안 되면 하나하나 입력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채우기 핸들이 잘 입력이 되어지면, 활용이 되어지면 채우기 핸들로 바로 드래그 해주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계열 1 클릭. 계열 1에는 단순 노무 종사자, 열의 너비 굳이 넓히실 필요 없으세요. 저만 넓혔어요. 계열 2는 전문가, 자,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은 한꺼번에 영역 지정해서 딜리트 키 눌러 지우시고요.
자, 입력을 직접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21.51, 27.83, 데이터 다 입력하시면은 표시 한번 해주세요. 입력 다 했다. 오케이, 다 되셨고. 자, 데이터를 입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잠시만요. 2018. 저 하나 잘못 입력했다. 26.21. 16.21. 1.74. 데이터를 이상하게 입력을 해놨어요, 제가. 자, 입력을 다 하고 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가 문제에 있는 차트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숫자에 오류가 없는지, 잘 입력되었는지, 오타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지금은 아니지만 입력을 했는데 산단위 구분 기호를 찍어야 된다, 또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좀 조절해야 된다, 퍼센트 표시를 입력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했던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엑셀을 실행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걸 누른 다음에 엑셀로 돌아가셔서 쉼표 스타일이나 백분율 스타일도 설정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필요하실 때는 엑셀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력 다 됐으니까 데이터 입력 창은 닫을게요. X. 자, 그러면 화면에 차트가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무슨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영역 설정. 글씨체. 맞아요. 글씨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요 전체는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괄호 2번에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로 되어져 있어요. 그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되십니다. 다른 설정 하기 전에 선택이 되어 있는 기본 상태에서 바로 폼으로 들어갑니다. 자, 글꼴은 도둠,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6, 글자 크기 16, 그리고 외곽선은 오른쪽에 있는 도형 윤곽선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도형 윤곽선 검정.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전히 지금 차트 영역 그대로 선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될까요? 색깔. 네, 지금 색칠. 아래쪽에 세부 조건에 보시면은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의 색깔이 나와져 있어요. 그 설정을 먼저 하시면 돼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도형 채우기의 색깔은 노랑, 도형 채우기의 색깔은 노랑. 그러면 차트 전체가 노란색으로 변경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부분 클릭. 아래쪽 그래프가 있는 그림 영역 클릭. 그림 영역의 색깔은 흰색. 도형 채우기의 색깔을 흰색. 그러면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부분은 흰색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제목. 없애세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눈금선이 없어요.
가운데 있는 눈금선 클릭한 다음에 delete 또는 backspace, 아래쪽에 있는 단순 노무 종사자 전문가에 있는 법례 부분 클릭해서 delete 또는 backspace, 필요 없는 거는 지워버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 있어요. 더하기에 데이터표 또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하기에 있는 데이터표 또는 데이터 테이블 클릭, 데이터표 또는 데이터 테이블 클릭.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데이터표가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끄덕끄덕.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할까요? 제목. 이제 제목으로 가요. 차트 제목 한번 클릭. 차트 제목 한번 클릭. 여기에서는 내용을 먼저 입력하고 서식을 변경하셔도 되시고요. 서식 변경하신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거는 편한 방법으로 저는 내용을 먼저 수정을 할게요. 차트 제목에 있는 내용을 먼저 기존에 있는 내용 지우고요. 취업 노인의 종사 직종. 자, 내용 먼저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도 띄어쓰기 오타 나오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차트 제목에 테두리 클릭, 제목이 들어가 있는 제목 테두리 클릭 입력했고요.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글꼴은 궁서, 글꼴 궁서, 글자 크기 24, 그리고 굵게, 도형 채우기의 색깔은 흰색, 도형 효과에 있는 그림자의 오프셋 위쪽, 도형 윤곽선도 검정색, 테두리를 빼먹었나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 글꼴은 궁서로 되어져 있는지, 글자 크기는 24로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굵게가 설정이 됐는지, 글자 색깔은 아니고요. 도형 채우기의 색깔이 흰색으로 들어갔는지, 윤곽선이 검은색으로 들어갔는지,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가 오프셋 위쪽으로 설정이 되었는지까지 6가지 항목의 옵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굵게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까지.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취업 노인의 종사 직종을 보시면은 변경이 된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테두리가 들어갔고요. 흰색이 들어가고요. 테두리가 들어가고 그림자가 들어간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 문제에 보시면 데이터 서식 전문가 계열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우리 이미 보조축으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2020년 단순 노무 종사자 계열만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20년에 단순 노무 종사자, 여기 잠시만요. 자, 요 부분을 설정하는 거. 요거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줄 거예요. 특정 계열 하나에만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번 클릭. 한 번 클릭하고 다시 두번 한 번 클릭해서 그것만 선택하면 돼요. 나와져 있는 그래프에서 단순 노무 종사자 한 번 클릭. 그 중에서 2020년에 해당되는 단순 노무 종사자 막대 그래프만 다시 한 번 클릭. 그러면 다른 데는 조절점이 안 나오고요. 여기 요 그래프에만 조절점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자, 한 번 클릭, 다시 한 번 클릭.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클릭, 데이터 레이블에 클릭하면 기본 위치는 위쪽으로 표시가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위치가 위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나 왼쪽 또는 아래 막대 그래프 가운데로 되어져 있으면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옆에 있는 화살표 클릭해서 방향을 맞춰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값은 밖으로 표시가 되어지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표시가 안 나오고요. 요 2020년 단순 노무자에만 36.66이라는 데이터 레이블이 달렸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 위에 있는 저거. 69세 이상 노인은 조금만 있다가 할 거예요. 나와져 저거. 있는 차트에서 저거요. 어떤 거? 저 뭐죠? 전문가 여기에 그 있는? 주황색을 다이아몬드 네모 방향으로 바꿔야죠. 네, 맞아요. 우선은 동그라미. 꺾어선형에 있는 표식이 우리는 동그라미로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 무슨 표식으로 변경이 되어져 있어요? 네모. 네모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변경해야 될까요? 표식 색깔. 변경해줘야 되고요. 또 색깔. 색깔. 자, 왼쪽에 있는 축에 보시면 축의 색깔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에는 검은색 선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확인을 해보세요. 보조축은 많이 달라요. 뭐가 네. 다른가요? 숫자 표시 형식. 숫자가 지금 표시 형식도 다르고요. 간격이 여기 문제에서는 1.0 단위로 1단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거는 몇 단위로 나와져 있어요? 0.5. 0.5 단위로 나와져 있어요. 거기다가 세개 형식. 선도 없고요. 앞으로 나와 있는 주눈금의 눈금선도 우리 화면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 데이터 테이블의 색깔 또한 테두리가 우리 거는 회색으로 들어가져 있지만 문제에서는 무슨 색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검정색. 검정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자, 하나하나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왼쪽에 있는 눈금부터 갈게요. 왼쪽에 있는 눈금 값 한번 클릭. 잠시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먼저. 왼쪽에 있는 어. 주눈금 먼저 할게요. 왼쪽에 있는 주눈금에 색깔이 검은색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눈금 선이. 자, 왼쪽에 있는 눈금 값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화면 왼쪽에 축서식 메뉴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눈금에 대한 조절을 할 때는 여기 축 옵션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눈금의 간격은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테두리만 검정색으로 변경하면 돼요. 그래서 축 옵션에 있는 페인트 톤 채우기 및 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채우기 및 선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실선 클릭, 색깔은 검정. 변화는 안 보여요. 자, 오른쪽에 있는 보조 눈금도 한번 클릭. 왼쪽에 주눈금에 검은색 테두리 선이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눈금 클릭. 주눈금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마 화면에 바로 선이 아까와 동일하게 나와져 있을 거예요. 채우기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테두리 색깔을 선에 있는 실선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눈금의 간격은 어디서 변경을 해야 될까요? 표시 형식. 표시 형식 어디에 있을까요?
맨 밑에. 바로 여기. 여기. 축서식에 있는 요거. 음. 요게 축 옵션이에요. 자, 화면에서 축 옵션 부분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보조 눈금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축 옵션을 선택을 하고 오시면 최소값은 0.0 그대로 있어요. 최대값 3.0 맞나요? 네. 자, 주 단위는 0.5가 아닌 뭘로 바꿔야 될까요? 1. 주 단위는 1.0 엔터. 변경을 하고 났더니 우리는 1.00, 2.00, 3.00으로 나오고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와야 되는데 약간 표시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표시 형식 클릭. 아래쪽에 있는 표시 형식 클릭. 아래쪽으로 내리면 범주를 일반이 아닌 회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회계로 변경하는 이유는 0을 하이픈으로 표시하기 위한 거고요. 자, 범주는 회계로 변경을 했고요. 소수 자릿수는 몇으로 맞춰줘야 될까요? 2자리. 2자리. 그리고 기호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음. 기호는 맨 위에 없음. 까지 하면 1.00, 2.00, 3.00으로 표시가 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0으로 아래에 있는 0이 0 그대로 보여야 된다라면 표시 형식의 범주를 숫자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회계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한번 클릭. 데이터 테이블의 색깔도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데이터 테이블 누르신 다음에 테이블 옵션에 있는 페인트 톤 클릭. 잠시만요. 자, 그리고 테두리를 실선으로만 선택을 하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검정색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요거 데이터 표식 꺾은 선형에 있는 표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꺾은 선형에 있는 표식에서 더블 클릭 따다. 꺾은 선형에 있는 표식을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른 게 아니라 무작정 더블 클릭을 했어요. 표식을 변경을 할 때 확인하실 거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보조 메뉴들이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나와야 돼요. 데이터 요소 서식은 안 됩니다. 요소 서식은 전체의 표식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특정 하나의 표식만 변경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요소 서식으로 나오신 분들은 꺾은 선형 밖에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꺾은 선형을 다시 한번 눌러주셔도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표식을 변경을 할 때는 페인트 통에 있는 채우기 및 색에 있는 여기 표식으로 들어가셔야 되십니다. 좀 작아요. 잘 보셔야 돼요. 페인트 통을 클릭을 하시고요. 표식을 클릭을 합니다. 페인트 통에 있는 표식을 누르면 표식 옵션이 있어요. 표식 옵션 클릭. 자, 표식 옵션에 있는 기본 제공을 클릭을 하고요. 기본 제공은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네모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한 8 정도로 변경을 해볼게요. 8.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한 8에서 10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바깥쪽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표식이 변경이 되어졌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잠시만 쉬셨다가 10분만 쉴게요. 10분만 선생님. 쉬었다가
4번 선생님. 슬라이드.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괜찮아요. 굳이 괜찮아요. 변경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예. 네, 잠시만 쉬었다가 10분 뒤에 또 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